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마감시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027만원이고요. 마이너스 39만원입니다. 쉬고 와서 지금 연거푸 손실이 크게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이 한계라는 느낌이 좀 살짝 들면서 빨리 일하러 빨리 일하러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시장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튀어버려 가지고요. 일단 손실이 좀 크게 발생이 됐고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중을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시장은 아주 좋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크지는 않았는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8% 올라갔습니다. 이게 인텔이 16% 급등하면서 얘가 올라갔는데요. 인텔이 이제 인텔 인수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넣으니까 다른 국가에서 이제 인텔을 다른 회사에서 인텔을 인수하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얘가 급등한 것 같고요. 이게 올라가면서 이게 급등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게 7.89% 거의 한 뭐 8% 정도까지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해 버리니까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3% 정도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외국인하고 기관이 대거 지금 매수를 했죠. 기관이 500만 주 정도고 외국인이 어제 230만 주 매수했는데다가 180만 주를 더 잡았습니다. 이게 외국인이 선물을 9,3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선물 포지션을 매수 쪽으로 완전히 바꾸고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막 빠질 때 이럴 때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쳐놓고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니까 팔면 지수가 빠지니까 이건 뭐 지나고 나서 이야기해봐야 뭐 다 지난 거 분석해봐야 의미는 없겠지만 일단 그렇더라도 대충 그렇게 흘러갔다는 정도는 그냥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그림은 지수가 이제 딸려서 내려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내려가면 이제 하방 배팅을 해야 되니까 선물 매도를 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잔뜩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팔아야 삼성전자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걸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주구장창. 그래서 그렇게 매도를 하면 지수가 내려오니까 선물 매도 쳐놓고 이제 패대기 치듯이 막 파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어제부터 돌아서는 그림이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급격하게 이제 키웁니다. 선물 매수 포지션을 걸어놓고 그 다음 이제 매수하면 삼성전자 매수하니까 지수가 따라서 올라가게 되겠죠. 오늘도 해외 증시로 봤을 때 뭐 크게 올라갈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1.7%나 그래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그림이 나오니까 삼성전자 올라가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올라가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거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지수가 그냥 위쪽으로 많이 솟구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그림이 나왔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오늘 좀 변화가 좀 심했습니다. 아침부터 제가 전혀 정신 차리기도 전에 보통은 좀 이렇게 움직임이 매매할 좀 시간을 주고 움직이는데 아침부터 정신없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재건 관련주를 그냥 대놓고 패대기를 치고 저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부터 해서 반도체 쪽 이쪽으로 하고 그 다음 현대자동차도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얘도 이제 들어올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4월 2일 날 관세 25% 부과한다 그러는데 시장에 다 반영됐다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고 반영됐으니까 이제 더 빠질 것도 관세 부과하더라도 올라간다 이런 느낌으로 매수해서 바닥에서 들어올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 관련한 무거운 종목들이 대거 방향을 돌았고요. 그 다음 2차전지 쪽도 정확하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했지만 에코프로 지금 살짝 반등 나왔죠. 그다음 에코프로 BM도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관련주들이 또 대거 포스코 DX 25% 상한가 다 갖다 풀렸습니다. 이거. 그다음 포스코 엠텍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이 대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주들이 대거 움직이니까 기존에 그 잘 가고 있었던 테마들이 대거 이제 힘을 못 쓰는 하다못해 뭐 전력 관련주들도 LS 종목이 급등하면서 올라갔었는데 오늘 뒤로 좀 더 밀리는 그림이 나왔고요. 뭐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대부분 다 내려갔습니다. 이 유리기판은 필옵틱스가 막판에 무슨 뉴스 떠가지고 급등시켰어 이렇게 나온 거지. 이게 하루 종일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얘도 별별 없었는데 마지막에 어떤 뉴스가 떴던 것 같아요. 뉴스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쭉 올라가니까 무슨 이제 호재가 터졌는갑다 싶어가 매수가 따라오면서 이제 쭉 올라가서 순식간에 그냥 12% 올라가서 대장이 필옵틱스니까요. 이거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기존 테마주들은 제가 그 최근에 그 1월 13일날 전업하면서 올라가는 테마주를 이제 종목별로 이렇게 묶어서 다 표시를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뭐 그 PCB 같은 이수페타시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벌려놨는데 대체적으로 다 밀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테마들이 밀리는 그림이 나왔는데 일부 테마들이 이제 급등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요. 반도체 쪽 올라가고 그다음 자동차 쪽 반등 이건 뭐 크게 반등은 아니었지만 그다음 2차전지도 그 일부 반등 뭐 이런 식으로 조선은 또 여전히 강하니까요. 강한 조선주들도 그대로 상승 이렇게 해서 요런 섹터들 쪽으로 돈이 몰려서 이제 올라갔는데 이건 뭐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많이 빠졌던 종목이 올라가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재건 관련주들을 대거 던지면서 가버렸다는 그러니까 얻어먹기 딱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재료 노출 개념으로 이제 딱 나오기 좋은 그 간밤에 이제 저게 나왔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사우디에서 특사들이 만나갖고 1차 회담을 했는데 시간의 거리에서 이게 그게 나왔었어요. 이게 사라져 버렸네. 시간에서 종전 협상이 시작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얘들이 떠버렸어요. 시간에서 대표적으로 떴던 게 대동기어가 거의 한 4% 정도, 한 5% 정도 떴었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이 재건 관리들이 전부 다가 이제 상승하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상승하면서 끝이 났는데 막상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 자기들끼리는 뭐 아주 의미 있는 협상이었다 이러는데 특별하게 나온 건 없단 말이죠. 원래 나올 게 없는 게 당연합니다. 있을 게 없죠, 솔직히. 한 번 만나갖고 정진할 것 같으면 전쟁을 왜 했겠습니까? 이제 수많은 밀고 당기고를 해야 되는데 한 번 해가지고 뭐 특별한 거 안 나왔다 이러니까 이제 재료 노출 뭐 실망 매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던지는 그런 타이밍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비중 좀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그 숨 쉴 틈도 안 주고 그냥 확 눌러버려가지고 순식간에 장 시작하자마자 쭉 빼버려가지고 이걸 급하게 막 비중을 막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빨리 빠져버렸어요. 완전 수직 낙하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걸리면 약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재건 관련주가 지나고 보면 이날이 이제 털어먹는 날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날 그 우크라이나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한다는 이야기 나오는 그날 이날 급등하는 이 그림 때 여기서 아마 재료 노출 개념으로 반응을 하면서 쭉 올라갈 때 단타들이 따라 들어왔을 거고 그건 이제 쭉 털어먹으면서 눌려버렸고 그 다음 이제 못 올라가니까 뒤에 도는 사람들이 손절하는 의미로 이제 던지면서 쭉 빠진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해 버렸고 이건 이제 이제까지 있었던 일이고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걸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재건 쪽으로는 제가 일단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뒤로 밀리는데 또 뭐 묻고 죽지 않은 마음으로 계속 홀딩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제가 이거 SG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요. 그러니까 SG를 여기서부터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매매해가지고 이제 올라갈 때 이익 실현하고 또 위에서 다시 잡고 그리고 여기서는
거의 뭐 이 정도에서 뚫을 줄 알고 몰빵했다가 급락해가지고 손실 보고 그 다음날 하루 만에 다시 또 손실을 회복하고 이걸 몇 번 반복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쭉 빠졌다가 또 땡겨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는데 지금 내려왔는 이 상황에서 완전히 끝났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눌리고는 있는데 지금 재료 노출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끝났다 이런 개념으로 반응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동안 그 가고 있던 대장주 격인 이 대동계라는 이 종목이 월 7.6%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납득이 안 갑니다. 대동기업 해봐야 대동인데 대동은 이거 우크라이나에 농기계 농기계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농기계 가지고 뭐 급등시킬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동기업가 대장격으로 가벼우니까 얘를 대장으로 끌어올렸는데 이거 대장 역할하기 힘든 종목이 끌어올려 놓으면 꼭 얘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뒤에 있는 애들이 먼저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대동기업 이제 내려가는 느낌이 나오니까 전진건설로부터 빠지는 그림이 나오고 SG도 덩달아서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제가 비중을 줄인 거는 홀딩을 하기 위해서 비중을 줄였습니다. 이게 지금 SG를 원래 5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이 500만원 들고 계속 있으면 계속 더 빠지면은 견디기가 힘들어지니까요.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비중을 줄였고요. 전진건설로부터 300만원 인데서 200만원으로 비중을 줄였습니다. 자, 이렇게 비중을 줄여 놓으면 300만원, 200만원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빠지더라도 그 견디길 좀 여력이 조금 있겠죠. 그래서 홀딩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재수없이 빠지면 여기까지 갈 것 같진 않고 재수없이 빠진다면 이제 또 나름대로 갭 메우고 어쩌고 해갖고 와봐야 한 이 정도겠네. 3천 초반 아니면 얘가 3,020원 정도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여기가 위로 올라갈 때 계속 좀 많이 부딪혔던 자리인데 요 정도 그 3,120원 여기 1차 지지선이라고 보고요. 대충 요 정도에서 지지를 한번 갭 떴는 자리도 여기이기 때문에 오늘 1차 한 빠졌고 재수없이 한 번 더 빠진다면 3,000원대 정도까지 빠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정말 재수 없다면 한 2,900원까지 가겠지만 더 빠져봐야 한 3,000원 초반 정도 요 정도까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걸 가정하고 500만원 들고 있다가 이거 또 한 5% 빠져보면 한 2, 30만원 날라가 버리면은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일단 비중을 줄여놨습니다. 이제는 계속 홀딩이다. 밑으로 더 빠지더라도 이런 의미로 얘가 그 예전에 종전할 기대감으로 해갖고 계속 매매를 했는데 아직까지 종전 안 됐으니까요. 예전에 여기서도 버티고 뭐 이거 급락할 때도 버텼는데 이거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온다고 해서 뭐 못 버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빠지면 정말 묻어놓고 돈 벌러 나가겠습니다. 매매 포기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허탈했어요. 지금 헛웃음이 막 나오네요. SG를 200 줄이고 전진건설로 100만원 더 줄였고 200만원 요렇게 해서 500만원 맞추고요. 그 다음 이제 한 500만원 정도가 현금인데 520만원 정도 현금인데 이걸 이제 그냥 놔둘라 그러다가 매수 안 하고 그냥 현금 가지고 있으려 그러다가 왜냐면 재건주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반도체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게 뛰어들기에는 너무 데이터가 없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해야 대장을 찾고 막 그렇게 하는데 뭐 어느 종목이 올라갈지를 지금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이제 대응을 할까 싶어서 오늘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도 아직까지 완전한 뭐 상승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하는데 이 부분도 여전히 트럼프 관세 부분이 4월 2일이니까 한 달 정도 남아있죠. 이 부분이 작용하기 때문에 급등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5% 관세 얻어맞을 상황을 대비해갖고 하락이 멈추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걸 끌어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쪽도 아닌 것 같고 2차전지도 뜬금없이 막 포스코 관련주가 움직이긴 했는데 가보면 에코프로 이런 것도 뭐 크게 올라가지도 않는 것 같고 왔다 갔다 막 기대감으로 해갖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느낌.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종목 외에는 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 PSK 이런 종목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이거 뭐 올라가는 여기서 뛰어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뭐 들어갈 만한 종목이 잘 없기 때문에 현금 가지고 있으려 그러다가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이게 나왔어요.
아까 그 어떤 종전 관련한 부분은 그 트럼프가 푸틴 대통령과 2월 내에 만날 수도 있다. 만난다가 아니고 만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하는데 오늘 반응은 일단 재료 노출 개념으로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그 K-칩스법 통과해가지고 반도체가 강하다 그러는데 뭐 K-칩스법 이거 된다고 해서 반도체가 강하다. 이건 조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반도체가 강했으니까 그랬다 치면 되고 그다음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 그 세계 최대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게 나왔습니다. 뉴스가. 사실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게 전라도 쪽에 어디에 세계 최대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겠죠. 그 우리나라가 이제 전력 부분도 전기도 안정적이고 그다음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설치를 하는데 어느 기업이더라 그 기업에 뭐 손자 되는 사람이 이제 투자해 갖고 이쪽을 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과연 어떤 이 뉴스에 어떤 종목이 호되냐 이렇게 하고 이제 보니까 전력 관련주가 일단 우선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 하면은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요. 그 대단히 전력 설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또 이 그 전력 관련한 LS 일렉트릭부터 해갖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는데 어제 벌써 한번 LS 일렉트릭 급등함 해버렸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어제는 이 뉴스가 아니었지만 오늘 뉴스 나오니까 이제 다시 털어버리니까 밀리면서 대장이 못 올라가니까 다른 것도 다 뒤로 밀리는 그 전력 관련주는 꽝 돼버렸는데 요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반응하는 게 액침 냉각이라 그러죠. 데이터 센터에는 그 냉각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게 아마 GST라는 종목하고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다 종목에다가 제가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액침 냉각이라고. GST하고 삼성공조 이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꼬리 달고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데이터 센터를 바로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한미글로벌이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뭐 이런 쪽에 관계가 되는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뭐 설계하고 이렇게 막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건립에 어떤 했던 뭐 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침부터 살짝 떴죠. 떴는데 이게 재건 관련주들이 재료 노출 개념으로 쭉 밀려버리니까 이 재건 관련주에 묶여 있다 보니까 같이 딸려 내려가 버린 것 같았죠. 딸려 내려가고 행보하는 그림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돈 가지고 있으려고 하다가 요건 또 데이터 센터 건립하는 요 뉴스가 있으니까 재건 관련주도 오늘 빠진 정도가 이제 재료 노출 개념으로 빠졌지만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다시 이제 이 대장적인 종목이 지지하는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는다면 한미글로벌이 다시 그 데이터 센터 건립 관련해 갖고 재료를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싶어 갖고 요거 200만 원 잡았습니다. 저까지 잡았는데 자신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 또 재건 관련주 쪽에 500에다가 200 더 보태 갖고 700만 원 잡게 됐고요. 현금이 한 32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른 쪽 올라가는 종목은 제가 당장 따라 들어가기에는 힘들 것 같고 종전 관련한 재건 관련한 또 다른 뉴스가 나와서 반등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320만원 있는 걸 추가로 투여하든지 아니면 이 가지고 있는 종목 비중 조절하는 요런 정도 선에서 그것도 아니고 또 더 빠진다면 여기서 더 추락한다면 그냥 이대로 묻어놓고 이 두 종목은 SG하고 전진건설로봇은 더 팔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그냥 묻어놔버리고 한미글로벌은 아닙니다. 얘는 아니다 싶으면 데이터 센터 건립하고 별로 뭐 관계가 없어갖고 빠진다면 얘는 이제 손절해버릴 거고요. 그렇지 않고 SG하고 전진건설로봇은 그대로 둘 생각입니다. 그대로 홀딩을 할 생각이고 시장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그냥 매매 덮어버리고 바람 실어놓고 가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보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버려갖고 시장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물론 이제 그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죠. 저항선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이제는 꺾여서 밑으로 한번 내려가야 될 가능성. 그러니까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하방 배팅을 칠 수 없는 게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이런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종전이 돼버리게 되면 물가 하락, 국제유가 하락, 물가 하락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증시가 한 번 더 급등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 배팅도 못 치겠어요. 인버스로 그냥 치고 싶긴 한데 밑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위로 올라가는 게 좀 벅차 보이는 자리이긴 한데 약간 매물을 소화하고 가든지 뭐 좀 쉬었다 가야 되지 여기서 바로 또 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리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한다 치더라도 삼성전자 힘만으로 그렇게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그 해외 증시도 보면 니케이 증시는 아직까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독일 증시 같은 거 보면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전 기대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계속 유럽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하방 배팅하기도 좀 어려운 자리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서 또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망하면서 시장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오늘 움직이면 전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뭐 어느 쪽으로 잡힌다면 거기에 이제 다시 매매하도록.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힘도 안 나고 한방 얻어맞은 기분이 듭니다. 비중만 줄여놓고 일단 위험 관리만 해놓고 이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충 요렇게 했고요. 단일가 한번 보고 정말 기운이 안 나네요. 이럴 수가. 시간에 있어도 여전히 다 안 좋습니다. 아직까지 손절 다 못 해놓으니까 손절할 사람들 좀 더 털어야 되니까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자고 나서 이제 내일 아침에 새로운 장이 열리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있겠죠. 지금 매수세가 완전 실종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충 이것을 해서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지도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